자,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미수교 국가인 쿠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허진석 차장. 네. 쿠바를 방문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되나요? 윤병수 장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하셨을 때 네. 우간다에 갔을 때 네. 약간 우간다 정부랑 소란이 좀 있었죠. 외교적인. 네. 뭐냐면 예. 우간다 정부에서 북한 정부랑 외교 군사 협력 관계, 경찰 협력 관계 끊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외교부 부대변인이 그런 적 없다.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예. 얘기로. 혼선이 있었죠. 예. 예. 그게 뭐냐면 그게 반증하는 바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서 아프리카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 차단. 예. 그런 것들이 뭐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쿠바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북한과 아주 친밀한 우간다 못지않게 우간다보다도 더 친밀하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랑 손잡자 그걸 하러 간 거라고. 그렇죠. 예. 허 차장도 말씀하셨는데 백승주 의원님. 북한하고 쿠바. 끈끈한 관계 같은데 얼마나 절친한 관계인지 신석호 진행자가 저보고 뭐 북한 학자라 했는데 우리 신석호 진행자가 북한 문제 전문가죠. 잘 아시다시피 그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전영진이라고 네네. 장성택, 김일성의 사이인 장성택의 매형이 오랫동안 대사를 예, 했죠. 예. 그 쿠바와 북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 그렇죠. 대를 이어서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좀 진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네. 마침 그 카리브해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네. 그때 초청을 받았어요. 네. 초청을 받았다는 건 네. 쿠바 정부에서 뭔가 좋은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빡빡한 외교 일정에도 준비했다가 예. 윤병수 장관이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쿠바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죠, 그죠? 2014년 12월에 이제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을 선언했으니까요. 2015년부터 어떻게 좀 연내 관계 정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미국이 정상을 하겠다 오바마 정부하고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대사관을 개설하고 이렇게 정상화를 했는데 우리는 좀 진전이 없었어요. 예. 그 부분이 우리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대를 이어간 어떤 협력 관계, 쿠바와 북한과의 관계, 특히 현재 살아있죠. 카스트로가 살아있는데 이 카스트로가 2013년에도 그렇게 강력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북한과의 우정과 협력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그런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교가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걸 초청함으로써 그런 신경의 변화, 국가적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한다면은 지금보다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쿠바와 대한민국 정부의 또 수교 문제가 일정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어쨌든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예. 우리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쿠바를 아바를 방문한 자체가 좋은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쿠바가 미국과 국교 개선, 국교 트는 게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핵 문제로 그 북한을 아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쿠바가 북한 편을 무조건 들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아마 쿠바도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주장하진 않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수 외교장관뿐만 아니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지금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우의장 평화 공세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고 견고해지고 있는 제재의 틀을 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백승주 의원이 흐뭇하게 뭔가 바라보시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자, 개성공단 폐쇄 이후부터 정말 줄곧 대화는 없습니다. 줄곧 제재라든지 압박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사회 공조, 압박 이런 거에 주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부가? 예, 뭐 흐뭇하다기보다가 불과 6개월 전까지 제가 모셨던 직속 상황에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안보와 국방 현재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북한이 핵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디스멘틀, 해체시켜야 되는 게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 수단으로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민구 장관이 그 상리라 안보대화에 가서 이 국제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 네. 이 국제 공조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는 중국과 또 일본 또 미국을 만나서 네. 또 저는 오랜만에 주제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하면서도 이 국제 공조에 좀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네. 네. 비핵화 얘기에 대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잘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네네. 자, 배수관 기자, 이거 이렇게 압박이 우리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또 어떤 반응일까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 지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요, 예. 미국의 행동을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 무도한 범죄행위다. 네. 그래서 강력히 규탄한다. 네. 그런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개국 방문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얼굴을 들이민 네. 남조선 집권자는 박근혜 대통령 지칭하겠죠. 네. 지금 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가는 곳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악담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제재망을 좁혀가고요. 압박의 수를 높여가니까 북한이 반발하죠. 그런데 이 북한의 이런 버릇을 고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또 좀 북한을 버릇을 들여라 하니까 중국도 반발하고 있죠. 미중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허진석 기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죠. 아마 네. 지금 미중이 전략 경제 대화를 지금 시작할 텐데요. 베이징에서. 네. 거기에서도 주요 안건은 역시 최근에 있었던 그 북핵 문제를 둘러싼 자금 세탁 우려 네. 지정. 그게 공교롭게도 그 북한에서 이수용을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는 날 공교롭게 그날 밤에 네. 한국 시간으로 밤에 바로 자금 세탁 우려 기관 그 국가를 지정한다고 그래서 핵폭탄급의 네. 뭐 제재 조치를 날리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미중의 그런 힘겨루기 속에서 지금 제재가 뭐 느슨해지는 것들을 서로가 카드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도 한국에 있는 기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외교 능력이 너무 지금 힘에 부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받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구 장관이 나왔었죠.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의. 거기에서 중국 측이 한반도의 사드 반대에 대해서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여러 뉴스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백승주 의원님. 그 상리아 대화의 그 중국 측 대표로 네. 장관 순쟁쿠오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참모장을 했죠. 네. 이 중국 대표가 네. 중국 부참모장이 네. 조금 도를 넘었었어요. 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예, 예.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히 했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오랫동안 중국 입장이 노출되어 왔던 거지만 네. 그 국제 안보 대화에서 우리 안보와 네. 또 국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좀 약간의 그 영향력을 이렇게 밑에 깔고 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점은 예. 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입장을 갖고 있고 예.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항상 기본 입장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청이 오면은 네. 정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어떤 입장들이 이제는 서서히 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한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조선 변호사님. 전 중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불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나라 문제지 왜 우리가 간섭하느냐. 그래서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인권 문제는 불간섭주의 하면서 네.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 조금만 관계되면 우리 사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꼭 간섭을 한다. 이게 옛날 중화권의 어떤 그 오만함 네. 그리고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중국이 어떤 일관된 입장을 좀 고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말입니다. 미국이 내일부터 열리는 미중 경제 전략 대화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중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추가 압박을 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고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네. 백승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저희들이 중국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사드는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 안보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중국 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MD라든지 이런 전략무기 배치와 그래서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늘 예민한 입장을 가집니다. 네. 입장을 가지는데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네. 어떤 정말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입장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전략 대화에서 그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선언을 강요할 수 있는 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또 그런 좀 더 치밀하게 네. 정교하게 심도 깊게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런 질적 변화를 그래도 미중이 만나면 꼭 한반도가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한반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뉴스를 보니까 한반도가 주요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오히려 한반도 문제도 있지만 남중국해에 있어서 첨예하게 어떤 대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G2 국가죠. 하나의 첫 번째, 두 번째 국가로서 어떤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무역 문제, 무역 분쟁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권 문제, 말씀드린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 또 중국의 수시적 입장에 있어서 두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한반도 문제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북한을 설득해야만 북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